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수학을 부모로서 가르칠 때가 있죠. 주로 이제 저학년 때가 그럴 텐데, 그때 잘못 가르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푸시해가지고 또 어떻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수학을 더 싫어한다거나 엄마하고 뭘 또 아빠하고 뭘 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수학, 특히 수학, 여러 가지 중에서도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는 첫 번째로는, 이, 인자한 아주 모습, 목소리도, 뭐랄까요? 짜증이 나 있거나, 아이가 조금 틀리면은, 얘가 왜 이러지?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일단은 아이하고, 수학을 함께 공부한다. 그러시면, 이 시간을 즐겨야지,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우리 아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이런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아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면 가르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그 초등학교 아들을 앞에다 두고서 3시간 동안이나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느냐면 세 자릿수 곱하기를. 그런데 속이 터지게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이나 무려 그 아이를 잡고서 가르쳤는데 안다고 하고 모르고, 조금 있다 물어보면 또 모르고, 숫자를 바꿔놓으면 모르고, 도대체 아는 건 무엇인지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하여튼 너무 막 짜증이 나가지고 분노를 이제 표출했다라는 거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한테 왜 10은 아는데 왜 11은 모르는지, 왜 100은 아는데 왜 101은 모르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잘 하던 아이가 어떤 것을 굉장히 잘 못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굉장히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우선은 아이가 처음으로 어떤 개념을 접할 때는 처음으로 들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 중에 하나는 집중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다. 설명한 거는 집중해서 들으면 다 이해한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집중을, 수학적인 거에는 당연히 안 하죠. 굉장히 인위적인 집중이에요. 아이들은 자기의 관심사에는 굉장히 잘 집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걸 쫓아가요. 그 관심을, 호기심을. 그런데 수학에 일상적으로 그런 행위를 거의 보이지 않죠, 사실은. 그 관심이 없는 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집중해가지고 들으면 마치 굉장한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사고하고 깨닫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관심 없는 거는 100번 들어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천천히 와요. 점진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10에서 11을 아는데 일주일, 한 달,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왜냐면 왜 10 다음에 11을 몰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설명했으면 알아야지, 이런 것만 버리시면 돼요. 왜? 모르면 다시 알려주면 돼요. 10 다음에 11이라고 하는 거야. 다음날도 물어보니까 또 몰라. 그럼 10 다음은 11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물어봐가지고 알고 모르고를 체크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사과가 무엇인지, 연필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그거를 이건 연필이야, 연필, 이렇게 아무 죄책감 들지 않게 가르쳤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당연히 알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우리 학교를 보내보면 뭐 40분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를 앉혀놓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5분도 집중 안 해요, 사실은. 5분도. 근데 그거를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아이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뭐 2분, 3분을 가르칠 수도 있다, 하루에. 대신에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가르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한테 시간을 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2 더하기 3이 얼마였는지 가르쳐 줬으면 그 다음날도 2 더하기 3을 알았는데 2 더하기 4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가르쳐 주면 돼요.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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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아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주거나 또 판단을 하거나 이러지만 않고 몰라도 괜찮은 거를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집에서 짧은 시간, 제가 볼 땐 한 10분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만 이렇게 5분 정도, 5분 뭐 10분 길면, 그리고 아이가 잠깐 설명 듣고 딴짓 한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다시 와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 사실을 깨닫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로우면서도 아주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돼요. 천천히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부 습관을 들이겠다고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 또 독서 습관을 들이겠다고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습관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어렸을 때 책을 잘 읽으면 커서도 뭐 술술술술 잘 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2쪽씩 풀어, 하루에 3쪽씩 풀어, 아니면 한 단원을 풀어, 이런 것들도 너무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하루에 몇 문제를 풀더라도 아이 스스로 자기가 정한 거, 그리고 좀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아이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틀을 갖춰놓고서 마치 노예를 다루는 듯한, 자유가 완전히 억제되고 너는 의무적으로 이걸 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좋은 습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좋은 습관은요 노예가 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지겨워도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누려야죠 사실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누리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수학은 원래 재미없고 뭐 다 싫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언어는 아이에게 전혀 와닿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 언어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수학을 같이 한다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100번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하루에 5분 10분도 괜찮아요. 아주 즐겁게만 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이를 판단하지 말고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이제 알았다. 근데 그 다음날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그것이 점점 교정되고 쌓이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즐겨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가르쳐 보면, 부모님들하고 함께 해보면 얼마나 인상이 찌푸려지는지, 목소리 톤에 약간의 감정을 실지 않았다고 부모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는 다 읽습니다. 읽어요. 제가도 읽을 수 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더 잘 읽을 수 있겠어요. 부모의 감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학을 한다 그러면 즐기세요. 100번도 설명해주고 101번째 깨달아도 괜찮고, 오늘 당장 집중하기보다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유로우면서 틀에 가두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